또 다른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의 저항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탄력적이다.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라 좋은 신호인데 기관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된다는 것은 시장의 강세를 의미한다. 반감기 전에 5만 3천 달러에서 5만 7천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공유하며 비트코인 6만 9천 달러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지난 사이클 최고치인 6만 9천 달러 돌파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하단 지지라인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이미 세 번째 저항 돌파까지 이뤄냈기 때문에 6만 9천 달러 전고 돌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이 다시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13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면 전체 과정에 있어서 항상 상승장의 전조 역할, 이 반감기였는데 지금 현재 패턴은 이전 사이클과 완전히 일치한다. 다음 정점은 25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반감기 이슈가 정말 간단치 않다라는 점은 이 표 하나만 봐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 반감기를 거치면 비트코인 블록당 채굴 보상은 6.25개에서 3.125개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채굴이 엄청 빡세진다라는 것이고 비트코인의 희소성 역시 엄청 높이는 것이어서 가격 상승의 재료로서 반감기가 지금까지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4년 주기의 반감기를 거치다 보면 2032년에는 0.78125개, 2040년은 이 채굴 보상이 0.1953125개 이렇게 줄어들고 2060년 반감기가 되면 0.006103551개로 확 줄어듭니다. 2112년 아마 이때가 되면 지금 숨쉬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때 채굴 보상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가 언젠가는 가능할 거란 얘기,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조금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숫자들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견인하고 있는 직접적인 주체는 블랙록을 비롯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기관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10일 기준 블랙록은 5,200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는데 다른 8개의 현물 ETF가 사들인 비트코인도 모두 합치면 6,400개 이상입니다. 2월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로 27억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됐는데 전통 금융기관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관건은 이 같은 관심이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마나 지속될지에 맞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센티멘트 데이터인데 비트코인 고래들은 지난 3주에 걸쳐서 비트코인 14만 개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6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인 건데 다양한 종류의 큰 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쩌면 2월에 발생할 수도 있는 대형 잠재적 호재는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입니다. 지난달 자산운용사 하베스트 펀드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만간 승인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건데 홍콩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 텐센트 뉴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춘절 이후 홍콩의 첫 비트코인 현물 ETF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다. 이렇게 나름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춘절 이후라는 것은 설 연휴가 끝나고 빠르면 2월 중순에도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콩에서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등장하는 것도 이렇게 관심사지만 이걸 신청한 곳이 하베스트 펀드라는 점이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최대 규모의 펀드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 운용 자산 규모가 2,3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사는 베이징에 있고 홍콩, 미국, 영국 등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 통화청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곳은 하베스트의 홍콩 지사 하베스트 홍콩 코퍼레이션입니다. 중국의 세력급 자본이 아예 대놓고 홍콩 비트코인 ETF 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나선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과연 홍콩의 이 같은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역시 아주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홍콩에서는 이미 8개 정도의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가 1분기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블룸버그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베스트 펀드가 신호탄을 2월 중순에 끊어줄 경우 3월이 지나기 전에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홍콩에서 출시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4월의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점에서 확실히 흥미진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한 상황을 놓고 그동안 어떤 일들이 펼쳐졌었는지를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루나의 추락, FTX, 셀시우스, 블록파이의 파산, 이로 인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죽었다라고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고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에 있고 미래는 위대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많은 악재들의 연속이었지만 비트코인이 아주 훌륭한 펀더멘털을 보이면서 결국엔 해냈고 앞으로 더 해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럴싸한 게 전체 자산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시총이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전체 자산 시총 랭킹에서 10위를 굳건히 하게 된 겁니다. 테슬라와 비자, 버크셔 해서웨이 등은 시원하게 제쳐버렸고 바로 위에 메타 플랫폼스와 실버, 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튜 하일랜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3데이 차트에서 MACD 교차가 확인됐다라며 이 지표는 지난 3년 동안 100%의 정확도를 보이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어왔고 이번에도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분석가 제시 올슨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월간 RSI의 매수 시그널이 과거에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를 비교 설명했습니다. 먼저 2016년에서 2017년의 경우 RSI 매수 시그널이 등장했을 때는 고점까지 22개월이 걸렸고 2019년에서 2020년의 경우에는 21개월, 2023년에서 2025년의 경우에는 2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정점은 2025년 7월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 1년 이상 강세장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고 48,000달러 돌파로 인해서 골든 불마켓이 시작됐다. 사상 최고가 달성은 매우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며 머지않아서 69,000달러 전고 돌파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꽤나 단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비트코인 전체 역사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위에 자리를 했던 것은 딱 144일 뿐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전체 역사에 있어서 5만 달러 위에서 자리한 시간은 2.44%에 불과한 셈입니다. 5만 달러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정서를 강화시키고 있는 직접적인 요인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12일 기준 9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6,822개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록이 토탈 87,780개, 피델리티가 73,391개, 비트와이즈가 18,009개를 가지고 있는데 9개 현물 ETF 전체 비트코인 보유량을 모두 합치면 68만 2,448개로 집계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한 달 만에 이런 결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단일 기업 가운데 아직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자산이다. 비트코인은 새롭고 디지털 방식이고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통적인 위험 자산과 상관관계도 없다. 이에 따라서 책임감 있는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도 자연스럽게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앞으로 10년을 비트코인 골드러시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를 놓고 부동산이나 석유 개발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비트코인 개발업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더 있는데,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돌파라는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확인한 상황에서 구글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이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크인베스트의 분석가 야신 엘만드라는 이 같은 모습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보통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포모 심리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구글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을 폭발적으로 높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구글 검색량이 여전히 낮다라는 것은 지금의 가격 모멘텀은 과거처럼 투자자 과대 광고, 투기적 관심,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 이런 게 아니라 기관들이 지금의 장세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체질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반감기 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른 차이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 어떤 사이클에서도 피보나치 618 이상에서 마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구간이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신고가에 도달하기 전 마지막 문제 구간이었는데, 지금 618 레벨은 48,500달러, 그러니까 역대 비트코인 어느 사이클에서도 618 위에서 주간 종가를 마감한 적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이걸 지금 성공시킨 겁니다. 기존의 반감기와 이번 반감기가 가진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것, 역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에 따른 월가 대형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 이런 게 상당한 엄청난 변수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석가 투르디메이스터는 비트코인이 2026년까지 6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꽤나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4월 비트코인 반감기와 새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낙관적이다. 글로벌 구제 금융과 부양책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트코인은 한 달도 걸리지 않아서 5만 달러 선까지 올랐는데 곧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깨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견인해주고 있다 보니까 옵션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로 인해서 옵션 시장에서 6만 5천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콜옵션 매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갤럭시 디지털의 켈리 그리어는 5만 달러 콜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집중되고 있고, 4월과 6월 만기 옵션에서는 5만 달러, 6만 달러, 7만 5천 달러 콜옵션이 거래되고 있다. 이건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의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코인데스크는 최근 강세장의 흐름은 8만 달러 이상 콜옵션 매수가 발생했던 2020년에서 2021년의 강세장이 연상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적인 급등 기대감을 제시해주는 것은 공급 충격 가능성입니다. 블록체인.com 데이터를 보면 최근 이 거래일 동안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량이 비트코인 채굴량보다 10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12일 하루 기준 비트코인 현물 ETF에 1280BTC, 4억 900만 달러 규모가 유입된 반면 같은 날 채굴자들은 1059BTC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9일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은 12,700BTC, 채굴량은 980BTC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하루 평균 채굴량을 비트코인 900개 정도로 바라보는데, 지금 수준으로 현물 ETF가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다라면 말 그대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일일 수요가 몰리는 거라서 사실상 공급 충격이 본격화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반감기를 거치면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서 어쩌면 지금까지 비트코인 역사 전반과는 조금 다른 반감기 이벤트가 이번에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강하게 조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톡드 플로우 모델 창시자 플랜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과대평가된 호재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모든 비트코인 강세장은 반감기 이전 6개월부터 반감기 이후 18개월 사이에 나타났다. 이건 무작위적인 게 아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상승세를 보였고 2025년 10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을 제시한 것은 피터 브렌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감은 아무것도 아닌 흥분뿐이다. 반감기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순 있겠지만 일일 거래량에 비해 반감기로 인한 공급량 감소는 미미한 수준이다. 반감기 호재는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 말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맞는 말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멍청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반감기 수요 공급 이슈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수요 급증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은 한때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여차하면 입 잘못 눌리다가 전설적인 헛소리로 박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인 판게아의 CEO 다니엘 청은 이번 비트코인 강세장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암호화폐 강세장이 연준의 양적 완화 사이클의 시작과 맞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각한 거시적인 역풍만 없다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이 더 딥 심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강세장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롭게 부를 창출하고 있는 RWA 토큰화,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도 강세장을 이끄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